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의 주제는 인스턴스 셀렉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모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랜스덕티브 러닝이란 테스트 X를 사용해서 품질이 좋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하게 액티브 러닝이란 언레이블드 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품질이 좋은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뽑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확 줄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피처 디케이 알고리즘 5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트랜스덕티브 러닝의 개념과 유사하게 테스트 인스턴스 X를 유사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항상 같은 데이터들이 좀 뽑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피처 디케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피처 디케이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는 진화 전략, 진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진화 전략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FDA5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데이터 셋과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영어인 소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인 한글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 영어와 타겟 데이터 한글에 대해 관계를 학습을 해서 테스트 소스 영어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하는 이제 뭐 한글 타겟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가지고 있는 X, 즉 소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금 이전에 언급된 트랜스덕티브 러닝의 개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터 부분을 지우고 트레이닝 소스와 테스트 소스의 두 가지 관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결과적으로 트레이닝에 대한 이그젬플에 대해서 각각 다 스코어를 매길 텐데 그 스코어를 매기는 어떤 피처를 테스트 소스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스에 대한 어떤 VLOOKUP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피처를 뽑는 방식이 되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바이그램, IDF 형식으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각 트레이닝 이그젬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란색이라고 하면 그 노란색에 대해서 샘플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샘플링 된 것 중에서도 이제 다음에는 좀 덜 뽑히게 피처 디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벡터 리프레젠트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테스트 소스에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각각에 대한 F 토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테스트 소스에 있는 한 문장을 가져와서 그 문장에 토큰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토큰을 F라고 하면은 그 토큰이 어떻게 피처 벡터로 표현이 될까라는 이제 수식을 이제 init F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이 U에 대한 크기는 뭐냐면 트레이닝 코퍼스에 대한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그리고 이 CU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테스트 소스에 있는 하나의 토큰이 그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몇 번 등장했는지를 이제 역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좀 덜 빈번하게 등장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어떠한 IDF 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F 이 표시는 만약에 이제 바이그램이라고 하면은 이게 n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의 랭스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컨스턴트 2가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i와 l 이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뒤에 진화 전략으로 그 최적화를 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용자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진화 전략 알고리즘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내용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제를 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F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 센텐스에서 소스 센텐스에서 하나의 토큰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죠. F로. 그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이 트레이닝 코퍼스에 있는 IDF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와 같은 0.3, 0.1, 0.1, 0.9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로그부터 해서 CUF 여기까지 IDF 턴까지 바로 계산을 하는 매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스트 소스에 있는 이 F의 문장이 최적화율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 최적이라는 하나의 토큰 이 F가 0.6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최적이라는 토큰이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IDF 형태로 어떠한 값을 가지냐 0.3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부터 여기 IDF CUF 턴까지 0.3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고, 그 F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2가 곱해져서 0.6이 됩니다. I랑 L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도 똑같이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큰마다 하나의 어떤 스코어 F 밸류 값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Vlookup으로 뭐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어떠한 토큰마다 1대1 되는 그러한 스코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값 자체가 나중에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한 점수를 구할 때 참조하게 되는 Vlookup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한 스코어를 각각 구해서 거기서 이제 높은 스코어를 가진 값을 이제 뽑으려고 하니까 각각 트레이닝 소스에서 각각 이그젬플마다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제를 들자면은 만약에 저희가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 하나에 대한 스코어를 매길 때 그 문장이 만약에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이 바이그램 형태로 쪼개면 다음과 같은 토큰을 이루어주겠죠. 근데 이제 그 토큰들 중에 그 Vlookup 테스트 소스에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만,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 소스에 대한 Vlookup 테이블이 위와 같은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이 최적, 적화 이 두 가지 토큰만 등장을 한다고 하죠.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 최적과 적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F에 대한 fit F 밸류를 다 더하는 게 되겠고, 이 랭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한 랭스를 나눠서 이 해당하는 이그젬플의 센텐스 스코어, 그리고 이제 목적식을 구할 수 있겠고, 이게 진화 알고리즘에서 피트니스 펑션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출이 되면은 가장 높은 탑 스코어를 뽑게 되고, 이렇게 뽑고 난 거를 L이라는 어떤 집합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씩 다 저장이 되겠죠. 이 L에 대해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이제 품질이 좋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뽑힌, 만약에 이 최적이라는 이 F라는 단어가 계속 저희가 이제 그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는 그 문장들을 뽑을 텐데, 거기에 모든 문장마다 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게 되면은 그 문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다이버시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최적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샘플링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덜 뽑히도록 유도를 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피처 디케이 알고리즘, 피처 디케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겠고요. 그 식을 보게 되면은 현재 init f라는 거는 f 밸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cl, 이 부분은 이 l이라는 집합 안에서 이 f라는 카운트가 몇 번 등장했냐 라는 게 되겠고, 그거를 이제 나눠줌으로써 이 해당하는 init f라는 이 부분이 f 밸류 이 자체, 이 vlookup에 대한 테스트 소스에 대한 vlookup에 대한 값이 DK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C와 D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도 조절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제를 들면은 해당하는 이 F, 그래서 다시 앞에서 정의한 이 수식들을 한 번에 몰아왔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 이 값을 직접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한 목적식은 테스트 소스 센텐스에 있는 그 f 밸류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어떤 센텐스 스코어를 지금 정의를 했었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피트니스 펑션을 활용을 해서 진화 전략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화 전략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과 약간 유사를 한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통칭으로는 진화 알고리즘 안에 유전 알고리즘, 진화 전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을 최적화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변수 선택이 활용이 되는 거고, 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스 베리어블을 가정하기 때문에 뭔가 이 뭐 0.001, 0.0000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FDF5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반적으로도 지네틱 알고리즘이랑 이볼루셔너리 스트래티지스에 대한 어떤 그 비교를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베리어블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너리, 그리고 뭐 리얼 넘버, 컨티뉴스 베리어블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오버가 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다양한 조합을 따져야 되는 거고, 뮤테이션은 그 후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이 뮤테이션, 왜냐면 어떤 주어진 베리어블 사이즈 안에서 그 값의 리얼 밸류에 대한 그 미세한 값 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뮤테이션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될 수 있겠고, 크로스오버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캐스틱한다는 말이, 여기서 뭐 셀렉터라는 이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뭐 피트니스 펑션에 대한 값의 기준으로 어떤 파이 차트를 그려서 그 파이 차트 안에서 그 파퓰레이션을 샘플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으로 이제 뭔가 파퓰레이션에 대한 어떤 염색체들을 골라내는, 캔디데이트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 진화 전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샘플링보다는 뮤테이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파퓰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딩부터 보시면은, 이제 유전 알고리즘은 바이너리 코딩인 반면에 진화 전략은 이제 컨티뉴스 코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어떤 컨티뉴스 밸류가 4개라고 하면은 그 개수의 만큼 한 번 더 그 코딩 사이즈를 더 두 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실질적으로 최적화된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최적 파라미터를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표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실질적으로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고요. 이 표준 편차가 이 해당하는 각각 1대1 대응이 되면서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변수에 사용되는 표준 편차가 0.01이고, 그 0.01에 이제 뭐 평균이 0이고 0.1인 표준 편차에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를 샘플링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값을 더해줘서 그 해당하는 이제 그 컨티뉴어스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단계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셀렉터라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토캐스틱하게 어떤 피트니스 펑션을 비율로 정해서 이제 각각 이제 중요한 어떤 크로모점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랭킹을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모든 파퓰레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뮤테이션에 집중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터는 이 베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어떤 하나 캔디데이트가 있으면은 이 홀수를 대드로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마모로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페어런트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하고, 이 해당하는 어떤 endpoint 크로스오버로 수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이라고 원포인트 크로스오버면은 이 가운데 사이에서 양끝을 제외한 이 두 사이에서 그럼 0 아니면 1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랜덤하게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그 데드와 맘에 대한 어떤 염색체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한 그 결과물 자체가 이제 어떤 오프스프링이 되는 거고, 그 오프스프링에서도 한 번 더 랜덤하게 난수를 생성을 해서 기준값보다 작으면은 그 부분을 바이너리 코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비트 플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핵심인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캔디데이트 컨티뉴스 파라미터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겠죠. 분산을, 표준 편차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예제에서 가우시안 평균이 0이고, 이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0.8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0.2다 더해줘서 계속 뭔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폴리노미얼하게 여기서는 좀 더 첫 번째 타우에 대해서는 더 작게 좀 스케일링이 되는 거고, 이 타우 햇은 좀 더 스케일링이 더 큰 가우시안 노이즈를 두 개 더해줘서 실질적으로 여기 그 표준 편차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떤 특정 기준값 이상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계산된 뭐 그냥 표준 편차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추가적인 보정을 해서 이 시그마 햇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 샘플링을 가우시안 노이즈 샘플링하고 여기 캔디데이트 첫 번째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각각 이 1대1 대응 되게끔 다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현재 세대에 대한 완료된 캔디데이트 크로모점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최종적인 염색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population, parent, 그 다음에 offspring인데, 이 population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 있는 염색체나 아니면 뭐 아까 뭐 스토캐스틱하게 샘플링된 피트니스 펑션으로 샘플링된 어떠한 염색체가 되겠죠. 그거랑
그리고 그다음 페어런츠는 아까 뭐 홀수, 짝수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눠서 데드맘에 대한 어떤 값으로 구분한 거고, 그거를 뭐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으로 적용한 게 오프스프링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디폴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이제 설명드린 건데, 파퓰레이션을 그냥 가져오게 되고,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프링을 가져와서 이 두 가지에서 가장 피트니스 스코어가 높은 엔겔을 선택을 해서 현재 세대에 있는 거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페어런트랑 오프스프링을 해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탑 엔겔을 선택을 해서 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방법을 진화 전략 알고리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니셜 밸류를 왼쪽 컬럼과 같이 선택을 했고, 결과 값은 옵티멀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태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소스 데이터는 영어, 타겟 데이터는 독일어, 그리고 인도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도메인이 이제 뭐 특정 도메인이 있지만 테스트에서는 다른 도메인이 등장을 하는 좀 어려운 태스크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의한 그 피트니스 펑션이 블루스코어랑 유사 상관관계가 있다. 당연히 블루스코어는 바이그램을 포함한 매저이기 때문에 이 위에 타겟 커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그램의 카운트로 이제 피처를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상 교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디케이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이 D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처 디케이 같은 경우는 아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디케이를 해주는 방식이 더 성능이 좋았고, 아웃 도메인, 잘 모르는 도메인에 대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피처 디케이를 덜 하는 게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도메인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한 결과에 대했는데, 이 FDA5가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개선이 항상 블루스코어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펑션을 블루스코어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계산 복잡도가 단순히 바이그램만 하는 거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냥 바이그램에 대한 카운트로 사용을 했고, 사실상 블루스코어랑 거의 관계가 높기 때문에 피트니스 스코어를 블루스코어가 아닌 바이그램 카운트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